우리는 민식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충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보님 안녕하세요. 예, 20번의 최영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몸살 감기로 대화조차 힘겨워 보였는데요. 그래도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억울하고 황망한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던 건가요, 그러면은? 사고 이후로 뭐 저희는 이제 민식이법 통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네. 청원도 알리러 다니고 계속 움직이고 다녔죠. 그렇게. 아직도 좀 충격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못 벗어나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민식 군의 엄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 동생들도 차만 보면 기겁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민식이 지금 방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민식이를 기억하는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방이고요. 원래 예. 아이 방은 따로 없고요. 예. 혹시 한번 봐도 괜찮겠어요? 네. 예.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간 방은 안방의 베란다를 개조한 공간입니다. 자, 좀 들어가도 네,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민식 군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작은 공간. 엄마 아빠는 살아생전 아이가 쓰던 수집품이며 좋아하던 장난감, 사진으로 이곳을 꾸몄습니다. 배우때 사진인 것 같고. 태권도인가요? 유도인가요? 주짓수. 아, 주짓수 배울 때구나. 어떻게 한 번씩 방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세요? 보고 싶을 때 들어와서 네네. 아이 거 만지고 네. 그럼 보고 있죠.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도, 그죠? 네. 처음에 장례 치러지고 화장시켜줄 때 네네. 춥지 말라고 뭐 잠바나 이런 거 좀 그리고 생전에 쓰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네네. 같이 태워서 보내줬고 네네. 그 외의 물건들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민식이가 떠난 지 벌써 4개월. 사랑하는 큰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또 저 어릴 때 그림인가 보죠? 민식이가? 아니요, 동생들이 형아 보고 싶다고. 아. 형아랑 원래 생전에 하던 게임 캐릭터인데 예. 그거 색칠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몇 개월 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나요? 갈수록 보고 싶고 갈수록 힘드니까요. 악몽 같던 사건이 벌어진 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1일. 막내 동생과 놀이터에 갔다 온 민식 군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부모의 가게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흰색 SUV 차량이 그대로 아이들을 치고 갑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CCTV 화면엔 아이들을 치고 수미터를 더 간 후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민식이는 그렇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9살, 작별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아들의 장례 이후 엄마는 치킨집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차마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수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흔한 신호등도 하나, 과속 단속 카메라 한 대 없습니다.
그 신호등도 없었습니까? 네, 신호등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턱도 많이 있거든요.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턱도 없었고요. 네, 지나고 나서 방지턱이 있어요. 김군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과속을 의심합니다.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의 태만에 벌어진 사고라는 겁니다. 한쪽 차선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주정차가 아니라 이제 신호 때문에 우리 아이가 횡단보도 반을 건너왔고 거기서 두 발자국을 더 건너왔어요. 네. 그리고 치인 거거든요. 전방 주시했으면 안 보일 수가 없죠. 현재 9살 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고 운전자랑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현재 구속 중인 상태고요. 네네. 그 전에도 저희 아이 장례식 때도 안 왔었고 네네. 그 이후에 뭐 연락도 없다가 네. 방송 나가니까 그제서 연락 와가지고 영안실 관계자 때문에 해코지 당한다고 해서 못 갔다는 둥, 뭐 주변 사람들 말로는 합의가 먼저라고 해서 연락한다는 둥 이런 문자 보내는 사람이라 네. 보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과수의 정밀 조사도 진행 중. 명명백백한 사건 규명으로 모쪼록 유족들이 두 번 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속 방지턱을 2개 만들었고 횡단보도 줄도 서럽게 칠해서 눈에 잘 띄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구역인데요. 하지만 각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위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심한 과속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규정 속도를 10km 이상 어기고 있는데요. 어디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체로 제한 속도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감속하지 않은 채 방지턱을 지나 차체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급하니까 그러겠죠. 자기가 급하니까. 근데 급해도 좀 쉬었다 급할수록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리니까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바빠요? 하나 급히만 빨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를 뜻하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 이하입니다. 시속 30km 이하부터는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를 줄여준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속 30km에서는 보행자는 하체만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머리상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속 60km에서는 하체뿐만 아니라 머리상해가 심하게 발생해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팔라 보이는 경사로입니다. 바로 아래가 주거 지역이다 보니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통학을 하는데요.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웃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의 통학로네요 여기가. 그 통학로죠. 하지만 빌라 벽에 붙은 작은 표지판이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야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 밑에 통학로라고 써지고 그것만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해놓은 건 없어도 이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숙지하고 있어요. 이게 배럴차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초행인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모르고 그러면. 그런데 이 길이 경사진 길이라서 속도를 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네. 평지 같으면은 막 속도 내고 하는 경사길이라. 이 밖에도 스쿨존 표시가 전봇된 만큼 높은 위치에 작게 표시돼 있거나 도로에 그린 칠이 벗겨진 채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모두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띄지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의 안전시설물은 어떨까? 아이들의 통학량이 가장 많은 정문 앞입니다. 총 3곳의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3곳 모두 신호등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길에 왜 신호등이 없나 확인해 봤더니 신호등은 교통사고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고서는 꼭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제작진이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내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0곳을 분석해 봤더니 6곳을 제외한 14곳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안전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해 계세요. 평소 학생들이 이용 중인 통학로입니다. 꽤 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형성돼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노란 점선이 표시돼 있을 뿐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인도하고 차도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통학할 때 위험하지 않아요? 좀 등교 시간에는 차 막아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등교 시간 차를 막아놓고. 네. 근데 학교 시간에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더라고요. 학교 시간에는 차가 지나다녀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뭔가 그냥 걸어갈 때도 뒤에서 차 오면 뭐야 이러고 피하고 막. 아 그렇게 들리네. 초등학교 주변은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0%는 이곳처럼 보도와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어린이와 차들이 뒤엉켜 도로를 쓰다 보니 사고 발생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뭔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더 늦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위험한 통학로를 더욱 아슬아슬하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입니다. 인근 상점들에서 내놓은 좌판도 통학로를 더 비좁게 하는 요인. 언제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400여 건에 달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490명 가량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하는 셈. 목숨을 잃은 어린이도 31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에 의하면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올해 6학년이 된 아이들은 작년까지 통학길이 무서웠습니다. 되게 그냥 평상시 달리던 대로 지나가고.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네. 어떨 때? 그러니까 차가 요 앞에서 바로 멈출 때 하고. 저기 빠져나왔으니까 멈출 때도 있었고. 아이들을
무섭게 한 건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과속 차량들. 동대구역과 인접해 차량 출입이 많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인 탓에 과속이 잦은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도로의 물리적 구조가 오르막을 올라가서 다시 내리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중간쯤에 정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르막이 올라갔다가 내리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들의 과속이 심하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고심 끝에 대구시는 1년 전 이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직후 많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데요.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개 주요 간선 도로에 설치한 카메라 중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이 동대구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치 후 시간이 지나자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초기와 비교해 과속 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인데요. 차들이 과속을 하지 않다 보니 사고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감소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연적으로 제한 속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일단은 예고 표지판을 보면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태료를 부과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보다 가태료가 2배로 이제 가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들도 체감할 정도라는데요. 그럼 선생님도 이제 그 과속 카메라 생겨 나서 좀 운전할 때 좀 더 주의를 한다거나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지.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카메라 때문에 좀 일반 그 승용차라든지 하는 건 아무래도 과속을 조금 더 했지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매일 다니시는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 본인 차량 말고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하는 게 느껴지나요? 바뀐 게? 확실히 이제 속도가 많이 줄어들지. 이거는 하여튼 잘 다뤄난 것 같아요.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점차 늘려나가 5년 안에 대구 시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카메라 설치 현황은 약 5% 정도. 예산상의 문제로 그간 설치가 미진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무화를 하게 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한 17,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모든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예산의 문제도 따르고요. 또 이제 그 주변의 교통 상황상 필요한 곳에 이제 주로 설치를 하고 또 예산의 제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것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식이 사건 이후로 스쿨존을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이 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3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시,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왔는데요. 작년부터는 주변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도마초등학교. 이곳 역시 학교 주변에 마땅한
통학로가 없었는데요.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주로 이용하는 곳은 길이 좁은 이면 도로였습니다. 부임하면서 와보니까 학생들이 도로가 같이 엉켜서 이렇게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또 의견 수렴해서 일방 통행을 요청을 했었어요. 일방 통행을 해달라 했더니 그 서구청 또 경찰청 이렇게 협의해서 그 위원들이 그건 어렵다 해서 따로 통학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 보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황은 계속됐는데요. 결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교와 교육부가 합심하여 나섰습니다. 학교 내의 부지를 이용해서 보도를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저 보도 자리는 학교 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차가 다니는 쪽은 그 전에는 사람하고 차가 같이 가던 보행 그런 차도였고 지금 이제 보도 자리는 학교에서 땅을 다 이제 미음자로 전체를 다 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통행로를 제공하게 돼서 기존 차도는 사람만 다니는 걸로 해서 이제 분리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두되 학교 안 부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학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학교, 서구청, 시청, 행안부까지 같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최초 학교 부지를 사용한 그 통학로 사업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통해서 학교 땅을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많은 유관기관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일같이 생각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함으로써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도마초를 시작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인데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차량 속도 제어 시설물입니다.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 높이와 경사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에는 길이는 360cm, 높이는 10cm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과속 방지턱을 더 길고 높게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운전자들이 한눈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스쿨존 내 과속 방지턱을 개선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입법 절차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아이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어도 이 법안을 좀 남겨서 이후에라도 꼭 의미 있는 변화를 또다시 이런 아픔이 겪지 말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10월 발의된 이후 3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민식이법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앞둔 지난달 29일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며 처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큰 대로변에 가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 가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일정 종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여야는 민식이법과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을 의결합니다. 이로써 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아빠는 민식이가 우리 사회에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인 것만 같습니다. 저희 민식이법이 끝이 아니라 태우시간이법, 한우미법, 혜인이법들이 남아있어요. 그 법들도 20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힘써주신다면 가능할 거라 보고요. 다른 법안도 통과되는데 저도 함께 힘 보탤 생각입니다. 여기 이 이름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인 후 미흡한 응급조치로 세상을 떠난 혜인이,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에서 방치돼 숨진 한음이,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을 탔다 사고로 짧은 생을 마친 태호와 유찬이, 어린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의 민식이, 혜인이 그리고 하준이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